취준생 사연이기 그럼요. 때문에 20대 취업 준비생입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분 고3 때 힘드셨나 봐. 폐결핵 한번 걸렸다 나으신 적 있고 지금 165에 49kg밖에 안 되시는 몸이 약간 마른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어디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비염도 자주 걸리고 무릎에 까지고 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겼대요. 근데 잘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도 계속 달고 있고. 2개월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만성 염증 수치가 43.9로 간신히 정상 범위에 들었다고 하시고, 골밀도도 낮다고 하시고, 예. 이분 취업준비생이라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다소 불규칙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수면 약간, 장애도 있으시고, 하지만 밥은 서너 끼씩 잘 챙겨 드신다고. 건강식품 잘 챙겨 드신답니다. 아로니아, 구아바나 잎, 그다음 홍삼, 프로폴리스, 눈 영양제, 칼슘, 아주 잘 챙겨 드신다고.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따로 하는 운동은 없다고 그냥 걷는 거 정도. 예, 이렇게 자기 정보를 주셨거든요. 예, 도움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서 검사가 정상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고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환자를 그냥 계속 언제 다시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고 사실은 해줄 게 없습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서운하죠. 환자 입장에선. 나는 분명히 아픈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의료 체계가 그렇잖아요. 병이 해요. 없는데 네. 막 약을 주고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그냥 규격된 시스템. 근데 이 환자는 자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안 좋고 불편한데 치료를 그래서 받는.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구나. 그렇죠. 그래. 이게 사각지대,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보지 못하는 건강과 질병 사이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 겪는 이런 만성 면역 저하자들의 이 어떤 아주 교과서적인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입술에 나고 결핵 걸리고 염증 걸리고 온몸 쑤시고 아프고 남의 일이 아니야. 이래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진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좀 잘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어디에 잡아야 돼요? 그 포인트. 염증이 자기는 온몸에 있지만 염증 수치는 정상이다. 그건 사실은 염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염증은 사실은 염증이라고 좀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균에 대한 염증이 생기면 이런 염증 수치들이 올라가거든요. 백혈구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바이러스 염증 되면 그런 게 잘 안 올라가요. 바이러스 염증이 이건가요? 비염이나 이런 것들? 지루성 피부염? 예, 포진 계통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수치가 올라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만성 면역 결핍자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비염을 검사할 때 단순하게 그냥 염증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접근을. 그렇게 한번 정밀하게 한번 병원 쪽에 검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에오시노필 이걸 한글로 뭐라 그러죠? 호상구. 호상구를 측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염증을 보는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정밀하게 가서 보거나 무릎 쪽도 사실은 특별하게 검진 안 하고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 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무릎 쪽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만약 거기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방적 치료를 해서 아니면 영양학적인 서포트를 좀 받는다든지 전문적으로 본인이 찾아서 먹는 거 말고 네. 본인이 찾아서 먹는 거 말고 네. 신 교수님도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죠. 현대 사회에는 스트레스도 많고 특히 취업 준비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또 젊다고 너는 젊으니까 건강해야지 하고 당연스럽게 이렇게 또 치부해버리는 게 있어서 더 서운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분은 심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체력이나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못 잔다. 이것 또한 뭔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은 잠을 잘 자야 된다가 키인 것 같아요. 우선은 요즘에 말하는 그 면역력 얘기하잖아요. 면역. 저는 잠을 잘 자야지
면역력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감기 걸리고 목이 조금 아플 것 같으면 잠을 그냥 충분히 자요. 그럼 또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게 잠을 충분히 자고 싶다고 자게 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가끔씩 수면제를 먹습니다. 잠들려고 딱 누웠을 때 정말 안 나던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옆에다 막 노트 두고 싶다니까. 그건 우리 나이의 문제인가? 그럼 나이나? 알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상황,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에서 잠 못 자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더 못 자잖아요. 그럼. 저는 필요할 때 그냥 수면제를 먹어요. 그래도 돼요? 예.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는 항우울제를 먹어요. 그래도 돼요? 물론 처방받아서 드시겠죠? 제가 제 스스로를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런 생활에 불편함이, 의학적인 불편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처치를 하시는군요. 의학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자라는 주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약을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할 땐 먹어야 된다 주의입니다. 교수님, 멜라토닌 어떻습니까? 멜라토닌 못 주무시는 경우에 시도해볼 만합니다. 초기에 잘 먼저 팔지는 않던데. 뭐 외국 제품들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시중에 가시면. 우리나라도 전문 의약품이 있고요. 일반 의약품도 제품도 있어요. 약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수면장애 왔을 때 미국 연수 때 사놓은 남은 멜라토닌을 하나씩 먹곤 했는데 효과가 그냥 저는 효과 없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수면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아주 그냥 쏙쏙 그냥 좋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일반 그냥 슈퍼에서 파는 약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그러니까 일정한 용량을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가 얼마나 어떤 거를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강 상담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질병이 아니면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운 의료제도 시스템 내에서 가정의학과에 오시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또 우리 전공 자랑을 또 해주셨어요. 예방의학과 가정의학의 그 개념이 건강 증진, 예방 그런 것들이 질병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총체적인 건강관리, 상담, 하루의 생활 습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의학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특히 나의 주치의 같은 분이 동네에 있으면 더욱 좋으시고요. 봤을 때 무릎에 염증이 있는데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무릎의 관절염이나 이런 것도 더 악화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영양소 골고루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까지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지 그래서 잠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금 나의 그런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환경이 정말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그 공통점이 이거네요. 지금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공통점이 정밀 검사 등을 포함해 병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이런 환자 많이 봤는데 거의 똑같은 케이스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였어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헤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이런 재반 증상이 1년을 넘어가면서 불명열이라고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40도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뭐 유명한 대학병원에 뭐 입원 검사를 제가 볼 때는 실현당하고 나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몸 면역 상태가 막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새로운 남자가 생기면서 또 바뀌더라고요. 열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열을 못 잡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해열제를 먹고도 38도예요. 근데 한약을 먹이니까 한 4주 정도 먹였거든요. 열이 떨어졌어요. 근데 전반적인 염증 부분은 그대로 있었는데 우선 열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살고요. 그 사람이 조금 좋은 일들이 옆에서 이런 거에 좀 좋은 일이 생기니까 회복 속도가 좀 빨랐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치료한 것보다는 본인이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사실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약이 고쳤다는 것보다는. 사실 의학에서 균이 안 나오는데 항생제를 쓰지를 못해요 또. 그렇겠죠. 당연히. 쓰면 이상한 거지. 네. 근데 실연이 원인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상담 중에 알게 되지 상담 중에 않았을까요? 또 진맥 보고
진맥에서 나오나요? 그 여성분이 2주간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안 나왔죠. 그런 여러 가지 영양 상태라든지 심장 상태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면역 상태가 다 한 부분에 이제 어우러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맞네요. 예. 자, 20대 취업준비생이라고 사연 시작해주신 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취업 성공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몸 상태가 갑자기 또 좋아지실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 전이라도 여러 가지 병원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